미디어유스 정대희 기자, 2024 정시는 통합 수능을 실시한 지 세 번째가 되는 해이고 주요 대학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선발 인원에 있어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에 지난해 입시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쟁률은 어디가 좀 더 낮을지, 추가 합격은 어디서 많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작년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올해 추이를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통합 수능 실시 이후 정시 지원의 가장 큰 화두이자 올해도 이슈가 되고 있는 교차 지원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의 수능 점수는 변하지 않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여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운다면 합격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입시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고의 합격 전략을 세워야 한다. 2022에서 2023학년도 주요 대학의 최종 등록자 70% 합격 컷을 살펴보면 상위권 대학은 2022학년도보다 2023학년도의 합격선이 더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지난해 상위권 대학의 선발 인원 증가에 따라 합격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재수생 수 증가에 따라 주요 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자연계 합격선이 더욱 높아진 이유는 인문계에 비해 수학 점수가 유리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합격선은 기본적으로 2에서 3개년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선발 인원 직전 해의 입시 결과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어디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시 결과를 참고하되 2에서 3개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단 통합 수능 이전의 결과는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 숭실대 입시 결과를 보면 합격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인 모집 단위가 상당히 많았다. 합격선 파악 시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대부분 모집 단위의 점수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해 자신의 점수가 어느 수준의 상향소신 안정 지원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지원 시 최하위 학과 점수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면 지난해와 같이 합격선이 상승할 경우 자신의 지원 전략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발 방법에 변화가 있는 대학은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3학년도 숭실대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숭실대 자연계열일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자연계열 2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는 수학, 미기의 5%과 탐 1과 목당 2.5%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과학 탐구는 매해 비교적 변별력 있게 출제되는 영역으로 이과 목 모두 점수를 잘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숭실대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는 이과 목에 각각 가산점을 반영해 과탐을 잘 본 수험생이 지원하기에 유리했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영역에 비해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 과탐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올해 새롭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모집 단위가 있다면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대부분 대학들이 모집 단위 필수 영역 지정을 폐지하고 통합하는 추세인데 올해 경희대는 인문, 건축지리 간호한해에 모집 단위에서 수학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를 필수 영역으로 지정했다. 많은 자연계 수험생들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며 수학 성적 등이 상승하는 현상이 입결을 통해 나타났는데 올해는 이러한 것이 필수 영역 지정으로 차단되어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정시에 있어서는 각 대학별로 인원 변화의 수준이 크지 않아
지난해 중원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참고하면 올해 중원 인원을 예측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3학년도 주요 대학 계열별 중원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별 계열별로 중원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위대학 및 학과에 합격하면서 이동이 발생하는데 특히 자연계열은 의학학 계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계열에 비해 추가 합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예시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최상위 모집 단위에서 추가 합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추가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은 대부분 더 상위 대학 모집 단위에 합격하여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균관대의 경우 가군보다는 나군에서 추가 합격이 많이 이뤄지는데 성균관대 나군에 합격한 수험생 중 다수는 가군의 연세대와 고려대를 지원하는데 이들 대학에 합격하면 가군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 합격을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난 대학 중 다른 군으로 빠져나갈 대학 모집 단위가 있는 대학에서 상위권 학과를 고려해보는 것도 합격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단 지난해에는 과탐 최상위권 수험생이 서울대를 지원할 수 없었지만 올해는 서울대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과탐 II 과목 응시 필수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고려대 연세대와 지원풀이 겹치게 된다. 따라서 고려대와 연세대는 서울대로의 이탈 인원이 증가할 수 있고 이 영향으로 인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또한 연세대, 고려대로의 이탈 인원이 증가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